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자격증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이전에 여러분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 이름만 들었을 때 뭔가 굉장한 그 장인의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가요? 직업군은요. 네. 건축직으로서 건축 일반 시공 산업기사, 조적 기능사, 미장 기능사, 탈 기능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네. 네. 네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으니까 그 네. 파워가 엄청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지금 그 전문 건설 시공업체에 진출할 수도 있고요. 자영업도 가능합니다. 네. 그 대형 건설사나 혹은 그 전문 건설 업체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유지보수나 네.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네. 그런 쪽으로 아주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이 좀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고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유지 보수 및 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각광받고 네, 있는 네.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곳들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건축 일반 시공 산업기사와 똑같은 건설 회사나 전문 건설 회사나 리모델링 회사 네. 그런 회사에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 기능장님 개개인의 네. 그 주특기에 따라서 뭐 기능 교육이라든지 다른 진로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은 뭐 기능장을 취득하게 되면은 정말 일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고 또 다른 쪽으로도 좀 기회들이 여러 가지로 네, 이제 네. 뻗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근데 얘기만 들어서는 좀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 화면 생생하게 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기능장은 건축 일반 시공 분야 중 최고급 수준의 숙련 기능을 가진 자를 인정하는 자격증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직접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단 바닥 타일이니까 이제 물이 내려가야 되겠죠. 구배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평활도. 그러니까 이런 모서리 부분에 그 요철이 생기면 이제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평활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박리가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접착을 잘 시켜야 됩니다. 기능장은 건설 현장의 마감 작업을 책임지는 업무로 누구보다 새로운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지도해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기술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기능장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힘듭니다.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장소인데 일단 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 시험 준비에 이제 전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 내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장소인데 약 한 컨테이너 하나 정도 크기가 필요해요. 준비를 하려면 작업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정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노력만이 정답인 거예요. 예. 다른 뭐 지름길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세밀한 작업을 요하게 되는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수많은 건축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을 되게 이제 화이트 칼라를 선호하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뭐 볼펜 굴리는 거. 근데 그거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까 그
또 이렇게 특별히 운동도 필요 없고 또 뭐 화장실이나 주방에 이제 타일을 붙인다는 반복성은 있겠지만 장소가 다르고 그때그때 또 주어진 환경이 다르거든요. 약간씩. 그때그때 이제 단순히 막노동이 아니고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응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으니까 재미있죠. 화이트 컬러만 고집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왕도는 없습니다. 수험자 화이팅!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와 공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 필기 시험에 대해서 한번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과 미장, 또 타일의 시공, 재료, 또 적산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말 과목이 많은데요. 특히나 기능장 같은 경우는 관리적인 업무가 크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과목을 한 과목으로 축약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험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워낙에 그 과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만만치 않으실 것 같거든요.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출제 경향은요. 건축 제도, 건축 구조, 건축 재료, 건축 시공, 조적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안전관리 9개의 주요 항목에서 세부 항목까지 다 포함돼서 한꺼번에 다 출제가 되거든요. 고루. 네. 네. 진짜 저는 들으면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필기 과목이 한 과목 한 과목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쉬운데 이번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 전체를 한꺼번에 좀 공부하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건축 일반적인 거하고 재료하고 시공 방법을 네. 따로따로 3가지씩 나눠 가지고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서점에 책 같은 것도 많고요. 네. 관연도 출제 문제를 꾸준히 보시는 게 예. 그래도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네. 한 가지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과목인데, 혹시나 뭐, 놓치는 부분이 있다든지, 만약에 점수가 좀 떨어진다든지 하면 과락이 되는 그런 과목이 있나요, 따로? 산업기사에서는 네. 이제 그 출제가 이제 과락이 있는데요. 네.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과락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좀 약간 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위주로 해도 난이도 좀 쉬운 것만 풀어도 과락을 면할 수는 있는 거네요, 상대적으로. 합격은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문제 같은 경우에 좀 난이도요. 산업기사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편인가요? 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기능장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근데 이제 그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네. 산업기사보다는 오히려 필기 부분이 수험생이 접근하기에는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산업기사나 기능장의 이제 출제 동향이나 기준은 네. 기능장이 광범위하긴 하지만 예. 이제 과락 부분에서 산업기사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서요. 그래도 필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보다는 기능장이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필기는 산업기사보다 기능장이 좀 더 수월하다.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실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떨어지고 이제 그 관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네, 이렇게 필기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능장 시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당락의 관건이 될 수 있는 실기 시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미장과 타일 또 조적 작업으로 작업형 총 15시간 정도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정말 길게는 뭐 6시간, 7시간까지는 들어봤어도 15시간은 처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15시간 동안 과연 수험자들이 어떤 시험을 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미장에 대해서 실기시험 정보 좀 주세요. 네. 15시간 시험 중에서 네. 이제 요거를 시험을 치렀을 때 수검자가 조적하고 미장하고 타일 부분을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되고요. 예. 첫 번째 접하는 종목이 미장입니다. 미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와 방법은 동일하지만 난이도에 따라서 문양 작업 같은 게 예.
이제 산업기사보다는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산업기사보다는 2배가량 이제 주어지고 네. 거기에 들어간 모양 자체도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응시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어느 정도 숙련도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연습을 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미장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수, 위에 발음 치수라든지 그 가운데 들어가는 모양의 모양 치수라든지 두께라든지 네. 그 다음에 평활도라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이 미장 작업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기사와 마찬가지로 첫날 작업할 때는 그 바탕에 적당한 물추김을 한 후 이제 시멘트 풀로 먼저 바르고 네. 이제 위에 상단서부터 미장을 해 내려오면서 이제 바탕 고르기를 이제 표면 바탕 고르기를 잘 하고 이제 그 첫째 날은 네. 이제 선 작업을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가운데 모양 넣는 거는 이제 둘째 날에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기능장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하루에 15시간 다 치르는 게 아닌 건가요? 나눠서 하는 네, 건가요? 첫째 날 8시간 작업하고요. 예. 둘째 날 7시간 작업을 합니다. 아, 네. 이틀을 나눠서 보는 네, 거구나. 네, 어쨌든 뭐 미장의 시간을 좀 잘 분배를 해야 될 텐데 총 15시간 정도 중에서 몇 시간 정도를 할애하나요, 미장 작업에? 대부분 기능장님들 중에서요. 이제 주특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주력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종목이 있어요. 나는 미장하고 타일이 정말 잘한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장하고 조적을 잘한다. 그러면 이거를 분배를 해서 처음에 연습을 할 때 미장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적을 못하시면 분배를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아, 오히려 반대로.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시간 체크를 해서 예. 그거를 나눠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미장 같은 경우에는 문양 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건축 일부 네. 시공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첫날 그 미장 같은 경우에 이제 물때라 그래요. 네. 저희 용어로는 물때라 그러는데 이제 표면을 발라놨을 때 어느 정도 건조가 된 후에 거기다 모양 작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원활한 작업이 안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첫날 바탕 작업을 하고 네. 남는 시간으로 이제 타일 작업을 하던 조적 작업을 하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그런 분배를 이렇게 잘 융합해서 써야만 합격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미장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봤고요. 다음은 타일 분야입니다. 타일에 대한 실기시험 정보 좀 주세요. 네, 타일은요. 첫날 작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미장 작업, 선행 작업 후에 이제 타일 작업에 들어가는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줄눈 나누기를 먼저 한 후에 이제 내린실 작업을 해요. 내린실 작업하고 현치도 작성하고 모양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양 작업한 후에 이것도 산업기사와 거의 똑같이 가공을 첫날 다 해놓고요. 네. 이제 첫날 네. 맨 밑에 장만 선행 작업을 해놓으면 그 다음날 그냥 밑에 게 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하면 네. 밑으로 탈락할 염려가 좀 덜하죠. 아. 그래서 작업하기에는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에 선행 작업을 잘 기초 공사를 튼튼히 네, 해놓은 게 밑에 줄만 달아놔도 네. 그 다음날 훨씬 이제 수월해요. 하면은 타일 같은 경우에 이제 작업하는 게 힘든 게 네. 이제 물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시멘트가 조금 지나면 타일만 떨어지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몰타일 배합비가 이제 시멘트가 약하면 네. 바탕에서 타일하고 이제 몰타라고 같이 이렇게 쏟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배합을 되게 잘해야 돼요. 네,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네. 몰타를 떼어서 벽에 붙였을 때 네. 타일이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앉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타일이 좀 약하신 분들은 네. 첫날 밑에 짝만 이렇게 붙여놓으면 예. 그게 알아서. 굳으면 네, 예. 위에서부터 이렇게 네. 그게 노하우가 아무래도? 될 수 있겠네요. 자신 없는 분들은 첫날에 미리 작업을 해놓으면 그렇죠. 둘째 날 밑에만 무난하게. 네. 굉장히 조금 좋은 수월하죠. 방법인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조적에 대한 실기시험 정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적은 어떤 작업인가요? 네, 조적은요. 이제 조적은 대부분 이제 둘째 날에 작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째 날 미장을 못했던 나머지 부분하고 네. 이제 문양 작업이 남아 있잖아요. 네. 문양 작업을 하고 타일 작업을 한 다음 조적이 이제 대부분 맨 마지막에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는 이유는 네. 이제
순서대로 하다 보면 조적이 맨 나중에 들어가야만 수검자가 좀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적을 먼저 쌓아놓으면요. 예, 예. 이제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설물이 이제 좌측에는 타일벽이고 전면에는 이제 미장벽이에요. 이제 우측이 조적벽이 들어가는데 조적벽을 첫날 쌓아버리면 왔다 갔다 다니기도 힘들고 미장할 때도 힘들고 타일 붙일 때도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네. 조적이 항상 맨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 조적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바탕벽에 있는 그 미장벽체에 거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바닥에 이제 그 먹매김, 그러니까 기준 먹매김을 한 후에 이제 줄눈 나누기를 해서 이제 기준틀을 설치한 후에요. 현치도 및 이제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현치도 작성해서 이제 벽돌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적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제 조적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그 배합비가 맞아야 돼요. 너무 질면은 이제 벽돌의 무게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앉고요. 너무 되면은 또 이게 접착력이 좀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멘트의 양하고 물의 배합비가 적정하게 맞아야 되고요. 그게 지금 이 세 가지 종목이 다 마찬가지지만 조적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 벽돌을 자기가 잡는 모양이라든지 이제 그 몰타를 뜨는 이제 작업 수공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기능도가 익숙해져야만 원활하게 이쁘게 잘 나오고요. 벽돌을 쌓을 때는 이제 한 켜 한 켜 쌓는 그 줄띠를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게 네. 원활하게 잘 쌓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능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가지고 실기시험 때 적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조적 같은 경우에는 배합비를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고요. 이튿날 작업을 네, 하는 네, 게 네.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나눠서 이제 총 15시간 동안 이제 실기시험을 치르는데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예.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체력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검자분들이 단시간 내에 이걸 어떻게 따보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습을 해야만 합격하는데 가장 본인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요. 네. 체력이 안 되다 보면은 중간에 시험 볼 때 안정적인 시험을 못 하기도 하지만 안전사고가 또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체력이 막 중요하지는 않았거든요. 자격증. 네, 네. 물론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안 좋으면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네, 체력이 네, 안 좋으면 자격증인 것 도전하기 같습니다. 힘듭니다. 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체력도 열심히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일반 시공 기능장 시험에 대해서 과목별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체적으로 뭐 필기든 실기든 시험 잘 볼 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연도 나와 있는 문제, 그 기출 문제, 관연도 문제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실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을 응시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한두 가지씩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실수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문제 출제를 할 때 이제 그 작업 요구서 이제 시험지를 주는데 시험에 있는 도면 치수 있잖아요. 도면 해석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치수가 여기에다 맞춰야 되는데 약간 치수 오차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치수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이제 도면에 대한 이해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꼭 예. 체크해갖고 네. 꼼꼼하게 하셔야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일단 도면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요. 또 치수 오차 때문에 안타까운 일을 겪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고 하니까 치수 오차 나지 않도록 특히나 집중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두시고 미리 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 시험 과목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나 궁금한 점 많은데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순서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능장님과 함께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고민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고민 보겠습니다. 건축 일반 시공 분야의 경우에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질문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특히나 기능장의 경우에는 조적, 타일, 미장 부분 등 모두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라는 궁금증 주셨어요. 이분은 뭐 한마디로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세 가지를 다 잘하면 아주 네. 좋겠죠. 예, 근데 이제 세 가지를 다 잘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능장 응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력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나는 주력으로 하는 게 타일이다. 타일인데 이제 그 작업의 연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미장하시는 분은 연관돼 있는 게 뭐 타일이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이제 뭐 타일 하시는 분들은 또 조족하고 또 연관이 좀 예. 이렇게 가깝게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타일을 붙일 때 너무 두껍다 보면은 벽을 또 미장을 발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법이 다 네, 다르군요. 네. 예. 그러니까 서로 호환돼서 쓰는 방법이 있어서 아, 그 세 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이제 뭐 한 두 가지만 잘해도 한 가지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네. 네, 그 두 가지만 좀 잘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사실 그럼, 뭐 세 가지 다 완벽하면 가장 더없이 좋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하셔도 나머지는 좀 충분히 네, 커버가 네, 되니까 네, 적절하게 공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 자격증 따려고 하는데요. 현장 경험, 경력 부분에서는 응시가 가능한데 시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제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독학으로 취득해도 충분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어때요? 아, 네. 그 필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많이 있고 이제 관연도 문제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갖고 필기는 충분히 합격하시는데요. 예. 실기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경험도 현장 경험도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독학으로 하려고 하면은 네. 이제 시공 기능장 같은 경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전문가의 이제 조언도 받고 네. 따로 이제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예. 또 이게 그 손기술이다 보니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기술보다는 기능적인 요소가 많아서 예. 그런 기능은 전수받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고생 안 하고 이제 이 기능장을 취득하려면 네. 그래도 전문가의 조언 및 훈련을 받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실기시험이 15시간 동안 보는데 하루 동안 보는 건지 궁금하고요. 철제 권척이라는 준비물이 있던데 이게 뭔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예, 답변 부탁드려요. 네. 하루에 15시간은 다 못 보고요. 네. 이게 이틀에 나눠서 보는데요. 첫날 8시간, 둘째 날 7시간 동안 보게 됩니다. 네, 철제 권척이란 말리는 자를 얘기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철제 줄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준비물인 건가요? 아, 이제 그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 시험에 있는 지참 공고는 모두 개인 공구로 아. 지참해 가야 되고 네. 공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손에 익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자기가 쓰던 공고를 지참해야 됩니다. 근데 기능장님께서는 좀 시험 보실 때 따로 체력 운동 같은 거, 좀 체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 같은 거 하셨나요? 아, 저는 예. 그걸 잘 못해가지고요. 네. 시험 볼 때 그리고 시험 전에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시험 전에 무리하게 네. 준비를 하는 바람에 허리병이 나서 아이고, 정말. 아주 음. 그 시험 치를 때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검자 여러분들도 꾸준히 네. 연습을 하셔야만 체력과 실력을 같이 향상시켜야만 이제 한 번에 딸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자격증이네요. 체력도 키울 수가 있고 네. 취업도 되고 네,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꾸준하게 체력 키우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자격증 고민 상담소에서는 실제로 공부하다가 이제 좀 궁금한 점들, 고민하는 사항들 저희에게 이제 답변 올려주시면 세세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Q&A 사이트 이용해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한꺼번에 알아보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다면 취업에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지금 이 기능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얼마 안 계시고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네. 기능장을 취득하면 본인 노력에 따라서 많이 네. 좌우가 되는데요. 기능장을 취득하면 본인 그 노력 여부에 따라서 후진 양생을 위해서 직업훈련 교사도 될 수 있고 그 다른 혜택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이 기능장을 취득한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고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네요. 하고 싶은 걸. 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축 일반 시공기능장 취득을 위해서 도움되는 얘기 기능장님 모시고 많이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합격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은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취득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기간의 의욕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면은 충분히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기능사에서 기능장까지 10년 걸렸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저처럼 10년이 아니라 한 3년 안에도 충분히 딸 수 있거든요. 예. 네. 진짜 희망적인 말씀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기능장님께서 본인의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걸 또 몸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고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능장은요, 말 그대로 최고급 수준의 숙련 기능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더불어서 좀 소통 능력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또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